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일반화학 1 강좌입니다. 제3장 Mass Relationship with Chemical Reactions,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있어서 질량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강입니다. 제3장은 한 3번 정도, 두 번 렉처로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은 스토이키오메트리, 화학 양론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그 3장 제목이 Mass Relationship in Chemical Reactions 이렇게 됐는데, 화학 반응에서 질량 관계입니다. 이것에 관한 용어가 이 스토이키오메트리거든요. 스토이키오메트리, 그래서 화학 양론,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화학적 관계를 정량적으로 다루는 것, 그래서 이제 화학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방정식,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작성을 어떻게 하고, 또 그것들을 이용해서 화학식과 분자식 보통 말합니다. 화학 반응식,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펜을 이렇게 좀 바꿔서 하겠고, 스토이키오메트리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화학 양론 그렇게 하는데, 어원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토이케이온하고 메트론하고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스토이케이온이 원소라는 거예요. 엘레멘트, 원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측정하다, 이렇게 하는 말로 씁니다. 원리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이게 사실은 원리, 근본적인 거, 이런 뜻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누가 제일 처음에 썼느냐를 이제 우리가 기록을 보니까, 예레미야스 베냐민 리히터라고 독일 분인데, 1792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그때 당시 그분이 저술했던 책 이름이, 스토이키오메트리 or, 그러니까 그 스토이키오메트리가 뭐라는 얘기죠? The art of measuring the chemical element. 그래서 element란 말하고 measuring이란 말을 우리가 스토이키오메트리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학 양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통 보면은 이제 화학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CH4, O2 이런 게 이제 화학식, 분자를 나타내는 분자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반응, 그래서 메테인하고 산소하고 메테인이 타서 여기 CO2가 생기고 H2O가 생기죠. 자,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메탄이 타면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 생성물로 CO2와 물이 생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양론적으로, 화학 양론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쓰게 되면 CH4 플러스 2O2는 CO2 플러스 2개 H2O. 분자적인 그림을 그리면 이게 메테인 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산소는 이원자 분자니까 O2가 되죠. 그 CO2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생겼고, 물 분자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제 보통 마이크로스코픽 레벨, 즉 다시 말해서 분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몰레큘러 뷰, 이 케미컬 포뮬라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메탄 분자 한 분자가 수소 분자 두 분자와 일일식이겠죠. 예, 수소 분자 두 분자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한 분자와 물 분자 두 분자를 만든다. 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한 분자가 두 분자와 반응해서 한 분자와 두 분자를 만든다. 자, 그런 이야기가 미시적인 관찰이 되겠고, 미시적이 있으니까 이제 거시적인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거시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스코픽, 미시적인, 매크로스코픽, 거시적인 하게 되면은 이 벌크매터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상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메테인이라고 하는 기체가 산소라고 하는 기체를, 이게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반응을 해서 타는데, 그러면은 CO2라고 하는 기체와 수증기가 생긴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거시적인 경우라도 양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양. 그래서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조만큼 분자가 모이면 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조만큼 모여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은 메테인 1몰이 수소 2몰하고, 산소 2몰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1몰과 물 2몰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학식이 주어졌을 때, 그거는 미시적으로 분자적인, 거시적으로 이 몰수를, 몰을 질량 단위로 해서 질량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또 화학적인 화학식 사이에 서로 관계식이 써지는데, 그게
이퀄 사인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퀄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거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반응물의 질량, 생성물의 질량은 꼭 같다는 겁니다. 원자는 생성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원자가 보존돼야 된다. 자, 그래서 반응물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고, 그리고 반응물의 원자수와 생성물의 원자수가 같고, 또 반응물 각 원자의 원자수가 같으니까 몰수와 생성물 각 원자의 몰수가 같다. 이것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정량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도록 케미컬 이퀘이션을 작성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든 건 아까 우리 메테인인데 좀 더 복잡한 이건 프로페인이 되죠. C3H8. 이게 한 분자가 산소 5분자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3분자 만들고 물분자 4분자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이 계수를 봐서 계수가 1, 5, 3, 4 이렇게 써 있는데 프로페인 1몰이 산소 5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3몰과 물 4몰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량 관계를 따지자면은 이제 우리가 질량 관계를 하려면 분자량 알아야 되거든요. 분자량은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질량의 총합으로 구하죠. 그래서 CH3는 C가 12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8 그래서 44 이렇게 우리가 정수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산소는 O2니까 32, CO2는 44, H2는 18 이렇게 분자량이 되니까 이거 1몰이면 그냥 44g 이거는 5배니까 30의 5배니까 160g 이거는 44의 3배니까 132g 이거는 18의 4배니까 72g 그래서 이것은 메테인 거시적인 입장에서 44g이 산소 160g과 반응해요. 똑같죠. 합이 이산화탄소 132g과 물 72g을 만든다. 그래서 204g에서 204g 나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그 화학식을 먼저 써놓고 뭐하고 이산화탄소는 CO2, 물이면 H2O, 프로페인은 C3H8 이런 식으로 써놓고 반응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반응식이 전후가 이퀄 사인의 오른쪽과 왼쪽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입각해서 이퀘이션을 케미컬 화학 반응식을 맞춰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암모니아가 NH3가 O2를 만나서 NO하고 H2O를 만드는 그런 반응을 보는데 이게 불균형이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질소는 하나 있죠. 괜찮네요. 산소도 2개 있죠. 2개 있어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런데 수소가 3개 있는데 여기 수소가 2개 있어요. 수소가 불균형이죠. 이런 불균형을 이제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맞춘 게 수소를 그러면은 3개 있었고 2개 있었으니까 이쪽이 3배 곱해주고 이쪽이 2배 곱해주면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H를 균형을 맞췄더니 문제가 질소가 2개 있는데 질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질소 좀 맞춰야겠죠. 자, 질소도 맞춥니다. 그래서 질소를 2개 맞추니까 여기가 2개가 있었으니까 여기 2개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산소가 3개 있는데 2개밖에 없네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산소를 맞추려니까 산소가 여기에 일단 2개, 3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개인데 O2잖아요. 그래서 O2는 2분의 5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건 균형이 맞았습니다. 이쪽에 산소 5개, 이쪽에 산소 5개, 다른 것도 다 맞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수가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또 계산하기도 나쁘니까, 이걸 정수로 고치려면 전체를 다, 좌변도, 우변도 다 2배씩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배씩 곱해줘서 만들어진 식이 이렇게, 자, 이것이 우리가 균형을 맞춘 반응식이 되겠고, 또 실제로 여기서 좌우를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 질소가 4개 있고, 산소가 10개 있고, O2가 5개 있으니까, 수소가 8개 있습니다. 수소가 4, 32, 12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맞춘 거 아까 산소 4개, 그리고 산소 10개, 질소 4개, 수소 12개. 자, 그래서 양쪽이 원자수가 보존된다. 그럼 질량도 보존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학 계산을 합니다. 화학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양론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이키오메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화학 양론 인자를 사용해서
어떤 물질이 주어진 어떤 물질의 양으로부터 다른 물질의 양과 그에 관계된 물리량을 구하는 문제, 이런 걸 우리가 화학 계산 또는 스토이키오메트리, 그러니까 주어진 양에서 원하는 구하는 양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사용하는데 주로 이제 몰에서 그람으로, 또 그람에서 몰로, 또 그리고 화학 양론 인자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로 균형적인 화학 반응식을 쓰고요. 아까 이제 반응 균형 맞췄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진 물질의 양, 뭘 주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구하는 것이, 요구하는 물리량이 필요하니까 주어진 물질에서 구하는 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물질의 양을 일단 몰수로 고쳐요. 왜 그러냐면 화학 반응식에서 주는 건 몰수의 비, 원자수의 비지 그람수의 비 이런 걸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몰수로 고쳐요. 그럼 분자량, 그러니까 그람수를 줬으면 분자량으로 나오면 몰수가 나오죠. 자, 그런 경우입니다. 다시 몰은 그람수를 분자량, 몰레큘러 웨이트로 나눠주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분자량을 이용해서 몰수를 구하고 그 주어진 몰수에다가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 스토이키오메 화학 양론 인자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물질의 몰수를 주어진 몰수에서 구하고자 하는 몰수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 이건 사실은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의 비를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서 이것에 이제 구하는 물질의 몰수를 구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질량을 요구하면 그람으로, 이 반대로 아까 그 질량을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몰수 곱하기 분자량 하면 그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또는 다른 물리량으로 밀도라든지 뭐 이런 다른 물리량으로 부피라든지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하고 매스, 지난번에 2장에서도 이거 살펴봤는데, 이 몰이 있으면 그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 한 개에다가 아보가드로 숫자를 곱하죠. 그것이 우리가 몰이라는 거거든요. 그 몰라 매스가 있어요. 그 몰라 매스에서 우리가 저울을 내서 그람으로 떼서 그람을 떼버리면 그게 몰라 매스가 나오는, 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 하나의 질량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몰수만큼,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숫자만큼의 원자, 그의 원자량, 또 아보가드로 숫자만큼의 분자, 그런 분자량,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몰수와 질량을 서로 연결시켜서 다루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몰레큘러 매스라고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몰레큘러 웨이트, 분자량 하게 되면 원자량의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의 합. 그런데 이제 NaCl 같은 거는 분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화학식이죠. 그럼 화학식이니까 화학식량을 구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케미컬 포뮬라,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으로서 그것의 화학식량, 사실 우리 분자량과 화학식량은 호환해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Cl 같은 거는 이게 H가 1AMU만 잡고요. Cl이 35.5AMU 해서 합이 36.5AMU가 이것의 분자량이 되겠고, 여기다가 그냥 그람을, 35에다 그람을 붙인 게 1몰의 질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C2H4는 C가 두 개 있으니까 12 곱하기 2,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수소가 4개니까 28AMU인데 여기다 그람을 붙이면 그 1몰의 질량. 그래서 분자량으로부터 1몰의 그람수, 즉 질량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몰과 그람을, 주어진 질량과 몰수를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몰과 분자량의 관계를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가 이제 나왔어요. 그게 바로 계수 B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계수 B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1대 5대 3대 4로, 그러니까 한 분자가 5분자를 만나서 3분자와 4분자를 만든다,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거 1대 이거 5이 같아요. 맞교환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3개가 같아요. 이게 3개 같아요. 이렇게 이퀄 사인이 항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항등식은 이렇게 보는 항등식이든 이렇게 보는 항등식이든 아니면 이렇게 보는 항등식이든, 자, 항등식에서는 좌변과 우변을 같은 것으로 나눠줘도 항등식은 성립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화학 양론 인자를 도출을 해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1몰, 여기 1은 그냥 안 써도 되는 거예요. C3H8가 5몰
O2하고 같았잖아요. 사실 이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자, 이 식에서 보면. 자,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쪽은 5몰 O2가 되고, 이거는, 이쪽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5몰 O2로 나눈다는 얘기, 양쪽을 다. 그래도 이퀄은 성립한다. 그래서 이건 값이 1이에요. 그 1은 어떤 값에다 1을 곱하거나 또 1로 나눠도 성립하죠. 그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단위만 변하는 거지. 자, 이런 것이 바로 스토이키오메트릭, 이건 1이니까. 자, 이런 것이, 또는 이 역수도, 또 이런 것이, 이것은 이거하고 이거에, 이거하고 여기서부터 나온 식인 것 같습니다. 이 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온 식이 이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를 연결시켜서 나온 식이 이거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개수의 비로서부터 어떤 양이 주어졌으면 그것이 분모로 가고 원하는 것이 분자로 가게 해서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화학 양분 계산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거예요. 어떤 주어진 양의 A가 g수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반응식에서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몰 B는 여기서 뭐냐면 A 몰 A가 B 몰 B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람수로 줬으니까 일단 그람을 몰수로 고쳐요. 일단 항상 몰수로 고쳐야 돼요. 이 몰은 들어가야 돼요. 몰수로 고치고 A 아까 말했던 A 몰 A가 있었는데 B 몰 B하고 같은 거니까 이것을 몰수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분모로 가도록 해야 되죠. 이 양쪽을 이걸로 나눠요. 그래서 A 몰 A 그리고 A 몰 A 이것이 1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를 사용해서 여기다 곱해주죠. 곱해주면은 나오는 게 이거와 이거 없을 테니까 이것만 나오죠. 그래서 B의 몰수를 구하고 B의 몰수 구했으니까 몰수에서 B의 그람수 구하려면 B의 분자량을 몰수와 곱해주면 분자량이 나온다. 자,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그 계산을 진행한다. 자,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제는 책에 있는 것이 하나 옛날에 달았던 건데 어떤 문제든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풀어갑니다. 그래서 60g의 수소로부터 몇 g의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느냐.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방정식부터 써야 되죠. 그리고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가 뭔지, 또 여기서 주어진 거는 물론 수소 60g, 이거 몰수로 일단 수소를 60g 몰수로 고치고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를 거기다가 곱해서 암모니아의 몰수를 구하고 암모니아 몰수에다 분자량 곱해서 암모니아의 그람수를 몇 g이라고 물었으니까 이게 물리량이니까 자, 그렇게 얻어내도록 하면 됩니다. 하나씩 보면 일단 균형 잡힌 방정식 N2 플러스 H3H2가 두 배의 NH3 되는 거, 반응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의 몰수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하면 그람수를 주어줬으니까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죠. 몰수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지금 암모니아하고 수소를 얘기하니까 3몰 대 2몰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소의 몰수가 주어졌으니까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다. 이게 3분의 2가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몰 NH, 그런데 이제 3분의 2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몰수를 딱 써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단위가 돼서 이 몰수가 지워지면서 19.9몰 NH3가 되는데 이 19.9 NH3에다가 이제 분자량을 곱해서 그때 분자량 곱할 때도 이 1몰의 그람 수가 이만큼이다 해서 그럼 또 이것도 그치워져서 그람 NH3가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맨 처음에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게 그람 좀 가는 편을 써볼까요? 좀 너무 직진한 것 같아서 그람 NH3가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어져 있는 거는 60g H2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몰수로 고쳐야 되죠. 근데 몰수를 보니까 2.016g H2가 1몰 H2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이거에서부터 암모니아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3몰이 2몰로 되죠. 그러면 3몰 H2가 2몰 NH3가 돼요. 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선 여기까지 갔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여기서 뭘 해서 그람으로 가려니까 1몰 NH3가 어떻게 되겠어요? 17. 얼마 정도 되겠죠? 17.03? 3? 네.
그램 NH3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 빨간 걸로 좀 바꿔가지고, 자, 그램 H2 없어지죠. 몰 H2 없어지죠. 몰 NH3 다 지워지고, 남는 거는 그램 NH3. 그것이 여기서 요구했던 바, 그거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60.0 있었는데, 나누기 2.016, 곱하기 2 나누기 3 곱하기 17.033 요거 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한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 숫자 3개로 답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그램 NH3까지 단위를 딱 써주면 이렇게 한 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양대학교가 아주 60년대서부터 옛날부터 우리 화공이 아주 강한 학교가 한양대학교였어요. 뭐 다 강하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양론, 화학양론 계산을 틀림없이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공부한 학생들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선 하나 긋고 위아래 단위들을 정확하게 다 써주가면서 지워가면서 하면 빠지지 않고 잘못된 차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맞는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생소하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쓰지 말고 말하자면 이걸 좀 지우고 이렇게 싹싹 지워주고 이렇게 좀 지우고 그리고 그 대신에 여기다 곱하기를 다 하면 누가 봐도 멀쩡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수율 계산하기 전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뤄야 되는 게 반응이 있으면, 어떤 반응이 있으면 100% 다 그냥 완전하게 가느냐.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어떤 것 좀 반응이 평형을 이루면서 가기 때문에 그 평형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평형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100% 가지 않고 반응물도 있고 생성물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평형이 이루어지면서 보통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그리고 반응을 했을 때 우리가 몰비로 아까 NH3 만들 때 수소 3몰 때 질소 1몰 딱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몰비로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되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물질은 상당히 고가고 비싼 가격이고 어떤 건 굉장히 싸고 많고, 한 거는 싸고 많은 걸 많이 집어넣어서 고가의 시료가 반응물이 훼손이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 다 반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한쪽을 더 많이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비로 정확히 반응비를 맞춰서 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전체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생성물의 양에 제한을 주는 그런 한정 반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 반응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 리미팅 에이전트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이제 여러 개 줬어요. 아까 A, B, C 뭐 이렇게 있을 때 D, E, F 뭐 이렇게 생성물 만들면 그 반응물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반응물들이 얼마씩 양을 줬죠. 그 양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데 생성물이 어떤 타겟 목표가 되는 생성물인데 그것을 A는 30g 만들 수 있고 B는 25g 만들 수 있고 C는 100g을 만들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제일 적게 하는 게 반응을 한정하는 거죠. A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한정 반응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반응물이 일단 반응은 100% 다 가능한데 각각의 반응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씩 생성물을 만드는지 보고 그 가능성이 제일 적게 되는 것이 바로 한정 반응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양론적으로 생성물이 가장 적은 것, 그것이 생성물의 양을 제한하는 것이고 한정 반응물이 되겠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는데 그냥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햄버거가 10개 있었고 쿠키가 10개 있었고 오렌지가 10개 있는 걸 이렇게 이제 이만큼의 양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학생들한테 도시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패키지가 어떻게 되냐면 햄버거 하나 집어넣고 쿠키 2개 집어넣고 오렌지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개를 도시락 몇 세트를 만들 수 있느냐? 세트 숫자가 되는데 이거는 한 개씩 집어넣고 이건 10개씩 만들 수 있지만 이거는 10개밖에 없는데 2개씩 줘야 되니까 결국 5세트밖에 안 되죠. 이 5세트를 결정하는 거, 오렌지가 5개 남고 햄버거 5개 남는 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초과로 있는 거, 초과 반응물이고 이것이 여기서는 한정 반응물이 되겠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입장에서 이런 반응이 있어서 A도 주고 B도 줬는데 그럼 A로부터 만들어진 A 그람수 B 그람수 주었을 때 이걸 몰수로 바꾸고 그 몰수에 대해서 C 몰수 이거는 A분의 C를 곱해줄 거고 이쪽은 B분의 C를 곱하면 되겠죠.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가. 그래서 C 몰수 A 몰수에 대한 C 몰수 B의 몰수에 대한 C 몰수 구했는데 그람으로 고쳤을 때 작은 쪽이 한정 반응물이 되고 그 아닌 것이 초과 반응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해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고온에서 에틸렌 옥사이드를 이거 에틸렌 옥사이드예요. 에틸렌 옥사이드를 이게 이제 에틸렌 옥사이드를 물하고 반응시켜서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에틸렌 글라이콜은 뭐냐면 이제 자동차 부동액 쓰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초록색 물 같이 생긴 거 있는데 상당히 독합니다. 그거 함부로 마시거나 그러니까 호흡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그 에틸렌 글리콜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그 반응식입니다. 또 이제 그게 이제 폴리에스터 같은 이제 폴리머 합성에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이제 물질인데 이거를 에틸렌 옥사이드로부터 만듭니다. 이게 그런 반응이에요. 자, 근데 이게 상당히 만들기도 어렵고 좀 고가죠. 물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 이제 어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걸 과량으로 집어넣고 이것을 이제 있는 대로 원료 물질이니까 이 원료를 가급적이면 많이 100% 거의 99% 99.8% 이쪽으로 변환시켜야 우리가 공정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무의식적으로 보면 에틸렌 옥사이드는 이렇게 CC 본드가 있고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안정한 반응에서 반응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씩 풀어주면서 이거 H가 들어가고 이쪽에 OH가 들어가서 이제 OH가 에틸렌이 있고 이렇게 있는 분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 분자 스페이스 필링 모델을 보면 에틸렌 옥사이드 이렇게 생겼어요. H2는 이렇게 생겼죠. 1대1로 반응해서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네, 뭐 별다른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이런 화학식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3몰 주어졌다. 그리고 워터가 5몰 주어졌다. 그럼 어떤 게 리미팅 에이전트냐? 아까 보니까 1대1로 반응하니까 이게 리미팅이죠. 이게 2개 남겠죠. 뭐 이런 생각은 금방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림으로 이게 이제 반응식이고 그러니까 1대1로 반응하는데 3몰 줬으면 이거 3몰 사용이 될 거고 2몰 남을 거고 이게 3몰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림으로 확인해 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에틸렌 옥사이드가 진짜 3개 있네요. 그리고 물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그러면 1대1로 반응하니까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리고 2개가 남겠죠. 뭐 이렇게 2개가 남든.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틸렌 옥사이드가 한정 반응물이 되고 물이 초과 반응물인데 얼마나 남냐면 이 반응에서는 2몰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정 반응물 문제를 좀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하나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2가 400g이 있어요. 그리고 O2가 175g, H2O가 125g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반응을 시키면 사실은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 SO2, O2, H2O 다 반응물들이 다 있죠. 이것들이 이제 계수비는 2대 1대 2로 반응해서 H2SO4가 황산 만드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들이 다 이제 완전히 반응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한정 반응물은 다 100% 소모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한정 반응물이 어떤 거냐 결정합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황산의 양, 이것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황산의 양, 이거부터 만들 수 있는 황산의 양을 계산해서 제일 적은 것이 한정 반응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각 반응물 주어진 양으로부터 H2O, SO4의 생성 가능한 양을 계산한다. 자, 일단 SO2 하면은 일단 몰수를 구하네요. 여기서는 이거에 몰수 구하려니까 이 그람수를 몰수로 고치고 그럼 2몰 대 2몰이니까 2몰분의 2몰에서 H2O, SO4의 몰수는 6.24가 나옵니다. 그럼 다음 거는 이 O2 175g에서 시작을 하면 이것은 일단 분자량을 통해서 몰수로 고치고
이거는 1몰 대 2몰이 나오니까 1분의 2에서 10.94몰 H2SO4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둘 중에는 이쪽이 한정 반응물이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그 H2O의 경우에는 125g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몰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2대 2니까 2분의 2 해서 하게 되면 6.94몰 H2SO4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적은 것이 한정 반응물이 되겠고, 6.24g의 H2SO4가 만들어집니다. 그 6.24g의 H2SO4를 만드는 O2와 H2O의 양을 계산하고 원래 주어진 양에서 그것을 빼면 초과분이 계산이 되죠. 자, 그 얘기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되는 일단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A번이었고 B번은 생성되는 H2SO4 양은 얼마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이 그람수를 구하는 거죠. 근데 6.24몰이라고 아까 계산했으니까 이 분자량을 가지고 1몰이 98.07g이니까 분자량을 곱해주면 612g의 H2SO4가 나온다. 이제 이런 말씀이겠고요. 다음에 C번은 각각 이제 얼만큼씩 남아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번 보게 되면 끝났을 때 남아있는 다른 반응물, 초과 반응물의 질량은 얼마냐 하는 계산하니까 H2SO4 6.24몰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O2와 H2O 양을 계산하고 그것을 원래 주어졌던 175g과 125g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2가 사용된 양은 이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양이니까 여기서 O2니까 1대 2죠. 그래서 2몰 분의 1몰, 2몰 분의 1몰로 계산하고, 그다음 그 1몰이 32g이니까 이만큼이 사용됩니다. 네, 그렇죠. 다음에 이제 O2 했으니까 H2O 해주면 6.23몰 만드는데 1대1, H2O는 2대 2, 2분의 2 하겠고 분자량 곱해서 그람수를 구하죠. 근데 원래 준 게 175g의 O2가 있었고 125g 있으니까 거기서 이걸 빼면 75g하고 13g이 남는다. 75g 남고 13g이 남고 이만큼 초과 반응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자, 이제 한정 반응물을 알았기 때문에 한정 반응물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율에 부는 부분을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론 수율은 한정 반응물이 100% 모두 생성물로 전환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을 우리가 이론 수율, theoretical yield 이렇게 얘기합니다. yield는 주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얻을 수 있는 거. 이론적으로 한정 반응물이 온전히 다 100% 생성물이 됐을 때 그 생성물의 양이 얼마냐 하는 물음이 바로 이론 수율이 되겠고, 실제 수율은 실험을 했어요. 근데 얼마 나왔어요. 그게 실제 수율이죠. 실제로 얻은 거. 그러면 퍼센트 수율은 이론 수율분의 실제 수율 곱하기 100, 100분율로 한 것을 우리가 퍼센트 수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제를 하나 풀고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5.32kg의 황화 아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연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자연계에서 아연광이 광석이 황화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재련해서 아연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5.32kg의 황화 아연을 아연 광석인데 여기서 재련했더니 이만큼이 얻어졌다. 그때 퍼센트 수율이 얼마나 이 재련을 잘했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100%에 가까울수록 뭐 잘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응식은 일단 ZNS를 산화를 시켜요. 그래서 ZNO를 만듭니다. 그리고 SO2를 만들죠. 아마 이것을 더 산화시키면 이제 황산 재조공정으로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서 보면 이게 반응식이 좌우가 맞습니다. 이거 산소 3개, 이쪽 산소 3개, 징크 있고 황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ZNO, 산화 아연을 카본 모노옥사이드, 일산화탄소로 환원을 시켜요. 그래서 산소를 떼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징크를 얻는, 보통 이제 우리가 코크스 공법이라고 하는 이제 재련해서 하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반응식입니다. 다 반응식 맞고요. 그럼 여기서 몰수의 비를 보면 이게 1대1로 같기 때문에 바로 이거의 몰수 대 이거의 몰수를 바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환산을 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황화아연 1몰이 들어오면 징크 1몰이 생긴다. 몰비는 같다. 이거죠. 그래서 몰 ZNS는 몰 징크하고 같다. 이것이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릭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2하고 CO2는 이제 우리가 무제한 있다. 이건 뭐 많이 있는 거니까 만들 수 있어 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ZNS에서 ZN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냐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ZNS가 5.32kg으로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g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킬로그램 ZNS가 분모로 가고 분자 g이 되면 1000g이 1kg이죠. 뭐 그런 거. 자, 이것도 스토이키오메트릭 이거는 이제 그냥 환산인자죠. 킬로그램을 g으로 바꾸는 환산인자. 왜냐하면 g의 분자량에다 g 붙인 것이 이 몰질량이 되니까. 그래서 몰수를 얻기 위해서 분자량으로 나눕니다. 그럼 몰수가 나오죠. g이 있어서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1몰당 1몰이 생기는 게 이제 이것이 바로 스토이키오메트릭 이것과 이것을 비교한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가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이 시점이 되면은 징크의 몰수가 나오죠. 징크의 몰수가 나오니까 분자량, 징크의 분자량으로 이제 여기가 사실 원자량인데 곱해주면 여기서 징크의 g수가 나오죠. 그걸 킬로그램으로 곱하니까 1000g으로 나눠야 킬로그램이 나오죠. 그래서 킬로그램을 3.57kg 징크로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단위가 여기서 보면 단위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징크 없어지고 또 이것도 없어지고 뭐 아주 순서대로 그대로 잘 지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킬로그램이 남는 거죠. 바로 이게 문제에서 요구했던 겁니다. 3.57g이 이론 수율, theoretical yiel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oretical yield가 3.57kg이 나왔고 실제 수율은 3.30kg이 되죠. 퍼센트 수율은 이론 수율분의 실제 수율 곱하기 100. 그래서 92.4. 상당히 재련서가 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 3장 2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